자,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. 근의 판별. 자, 근의 판별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걸 묻겠다는 얘기입니다.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, 실근이냐 허근이냐, 혹은 실근이면 근이 몇 개?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하나 던져주고 2차 방정식을 던져주고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근이 몇 개야? 또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런 걸 물어볼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제로.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란 조건이 숨겨져 있겠죠, 그죠? 맞죠? 요 녀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다시 적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첫 번째 실근이냐 허근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. 그럼 유심히 살펴보니까 허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의 공식 안에는 요거 루트가 여기밖에 없죠.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의 부호가 플러스면 실근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허근이 된다.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, 그죠? 따라서 우리는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라는 질문에 근을 구했더니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녀석의 부호만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거겠죠. 맞죠? 그래서 이걸 근의 판별이라고 부르고 요 녀석의 부호를 통해서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판별식 D라고 불러주는 겁니다. 그래서 판별식 D를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있으니까 실수 맞죠? 그리고 0이 아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따라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판별식 D가 0이라면 루트 안에 0 들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은 똑같은 근이죠, 그죠? 그럼 똑같은 근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중근이라고 불러줍니다. 중근. 그리고 중근의 의미는 근이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. 겹쳐 있다. 따라서 중근을 좀 풀어서 쓰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서로 같은 두 실근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허수죠, 그죠? 허수. 그럼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근이냐 허근이라는 질문에 근을 구하지 말고 판별식 D의 부호 가지고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간단한 건데 이걸 이론적으로 조금 더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D가 0보다 크다를 써야 될까요?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될까요? 실근을 갖는다. 자, 여기 보다시피 D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, D가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따라서 실근을 갖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써야 되겠죠, 그죠? 이걸 쓰지 않고 크거나 같다 이걸 써야 됩니다. 자, 다음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D가 0보다 크다를 써야 될까요?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될까요? 자, 여기 이미 스포가 남아있죠. 자, 두 실근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기 때문에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도 이걸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이걸 쓰지 않아요.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? 서로 다른 두 실근.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없으면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걸 쓰는 게 좀 더 많습니다. 자, 세 번째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, 분명히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만 허근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이 개수 자체, B 자체가 허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개수에 나와 있는 A, B, C가 허수가 돼버리면 이 판별식 D, 루트 말고도 다른 쪽에서 허수가 나올 수 있죠, 그죠? 맞죠? 따라서 여기서 뭘 정리할 수 있냐면 판별식 D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.
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좀 명심해 두세요. 그러니까 개수가 만약에 허수라면 A, B, C에 만약에 I가 붙어있다면 I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판별식 D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. 단 허수가 붙어있어도 부등식을 쓸 수 없지만 같다 다르다는 쓸 수 있죠. 그죠? 맞죠? D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 가능하지만 D는 제로, 중근 조건은 사용 가능하다. 조건은 사용 가능하다.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판별식 D는 허수일 때는 D가 0이다. 이거밖에 사용 못한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마지막 네 번째. 뭐 어떤 게 있냐면요. 자, 여기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루트 안에 부호기 때문에 만약에 B가 짝수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기보다 짝수차 근의 공식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녀석의 부호를 사용하면 좋겠죠, 그죠? 요 녀석의 부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따라서 요 녀석의 부호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얘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 D, 오리지널 판별식 D를 4로 나눈 것 4분의 D라고 불러줍니다. 4분의 D. 요게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니까 B의 개수가 짝수라면 4분의 D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시 정리하면 이제부터 질문은 근을 푸세요가 아니라 실근인가요? 허근인가요? 실근임이 몇 개인가요?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근을 구해서 얘기하지 말고 판별식 D의 부호를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. 그런데 판별식 D를 쓸 때는 이런 것 좀 주의를 해서 계산하면 된다.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. 아시겠죠?